은행 창구 앞에 섰습니다. 손에 쥔 통장이 땀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어머님 잔액 조회 도와드릴게요. 은행원이 환하게 웃으며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은행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현재 잔액이 0원이십니다. 네, 0원이요. 최근에 전액 이체하셨네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3억. 평생 모은 돈. 남편 돌아가시고 20년간 작은 식당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이 0원. 이게 무슨. 제가 언제.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을 가져다 줬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억이 사라졌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 올해 72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 제 기억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가장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가족을 믿고 싶은데 불안한 적 있으신가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같이 혼란스러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일이 생기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거든요. 박영숙 환자분, 경도인지장애 초기로 보입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치매. 그 무서운 단어. 하지만 저는 아직 멀쩡하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장도 보고 다 잘하고 있잖아요. 가끔 냉장고 앞에서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을 때가 있긴 하지만 누구나 나이 들면 그러는 거 아닌가요?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요. 특히 며느리 지은이에게는요. 지은이는 10년 전 제가 작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거든요. 직장도 그만두고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날도 지은이가 아침을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칼질하는 소리, 가스레인지에서 지글지글 끓는 소리. 익숙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맙다, 지은아.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는데 왠지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입맛 없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지은이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열은 없으신데 어머니, 요즘 자주 피곤하시죠? 병원 한번 가보실까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아침을 대충 먹고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내 보는 게 요즘 제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평생 모은 돈 3억. 아들 준호 사업자금 대줄 때도, 딸 미진 대학 등록금 댈 때도, 손주들 학원비 댈 때도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 안 했어요. 다 내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통장을 펼쳤을 때 이체, 이지은, 금액 1억 원. 1억, 며느리 이름으로? 언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며 다시 봤습니다. 잔액 0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 본 거야.
제가 황급히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원. 정말이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억이 다 어디로 간 거죠? 내가 줬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아, 잠깐 이리 와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지은이가 통장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1년 전에 어머니께서 주시겠다고 하셔서 함께 은행 가서 이체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내가 네, 어머니가 지은아, 너 10년 동안 나 간병하느라 고생했으니까 1억 줄게라고 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꼭 받으라고 하셔서.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은아, 통장에 0원이야. 1억만 줬다면 2억은 남아 있어야 하는데. 며느리도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정말 1억만 받았어요. 나머지는 어머니 통장에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 준호도 퇴근해서 왔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엄마 통장에서 돈이 다 없어졌는데. 네? 어떡해요? 준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1년 전에 저한테 1억 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2억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요. 엄마가 지은이한테 줬다고요? 준호가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나. 엄마, 그럼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엄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내가 치매 초기라고 했지. 내가 줬는데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3억이라는 돈을 정말 내가 그냥 줬을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통장 보여드릴게요. 1년 전에 정말 1억만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1억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2억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줬나? 아니면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걸까? 하지만 지은이는 10년간 나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잖아. 명절에도 안 오는 친딸보다 더 잘해줬는데. 그런 지은이가 날 속일 리 없어. 그럼 내 기억이 잘못된 거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새벽 3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흐릿한 눈동자.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거울 속 제게 물었습니다. 속삭이듯 조용히. 나 정말 그 돈을 줬을까? 거울 속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은행원 앞에서 영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1년 전 이지은 씨 앞으로 1억 이체하셨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현금으로 인출하셨네요. 지난 10년간 매달 조금씩요. 매달 내가?
네, 여기 보세요. 매달 20만 원에서 50만 원씩 인출하셨어요. 은행원이 거래 내역서를 보여줬습니다. 빼곡히 적힌 인출 기록. 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내가 매달 돈을 뽑았을까?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썼지? 기억이 나지 않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점심 준비했는데. 응,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바쁘게 걸어가더라고요. 저만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아니야, 지은이가 그럴 리 없어.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의심은 씨앗처럼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작지만 단단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트 앞을 지나쳤습니다. 예전에는 장 보는 게 즐거웠는데,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제철 과일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응. 그냥 산책.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어요. 괜찮아. 점심 먹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반찬을 차려줬습니다.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깍두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먹는 모습을 슬쩍 봤습니다. 조용히 먹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어 거래 내역서를 다시 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 인출, 인출, 인출.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돈을 뽑았을까? 아니면 누군가 나 몰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가족이잖아. 하지만 3억이 사라진 건 사실이야. 나는 정말 기억을 잃어가는 걸까?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랗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저만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만들어준 따뜻한 차가 식어갔습니다. 내 기억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 가족을 믿어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만이 깊어져 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며느리 지은이는 평소처럼 저를 돌봐줬고, 아들 준호는 늦게까지 일하다 들어왔고,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질문이 자꾸만 커져갔어요. 2억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으니 왠지 숨이 막혔어요. 저기, 엄마 통장 말이야. 은행에서 거래 내역 다시 확인해 봤는데, 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요?
지은이한테 1억 준 건 맞는데 나머지 2억이 10년 동안 조금씩 인출됐대. 매달 20만 원에서 50만 원씩. 준호와 지은이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께서 생활비로 쓰신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그게 나는 기억이 안 나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치매 초기라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죠. 저희한테 용돈도 주시고 손주들 학원비도 대주시고 그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이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많은 돈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불안하시면 나머지 가족분들한테도 여쭤보시는 게 어떨까요? 미진 언니나. 그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진이한테도 물어봐야겠다. 다음 날 오후 딸 미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진은 대기업 과장으로 항상 바빠서 통화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3번 만에 겨우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 미진아, 미안한데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뭔데요? 전화기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에서 돈이 다 없어졌어. 3억이. 네. 뭐라고요? 미진의 목소리 톤이 변했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어요. 며느리한테 1억 줬다는데 나머지 2억이 10년 동안 조금씩 없어졌대. 올케한테요? 엄마가 주신 거예요? 그렇다는데 엄마는 기억이 안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미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엄마, 올케 말만 믿으시는 거예요? 증거 있어요? 통장에 1억 들어간 건 확인했어. 나머지 2억은요? 그게 매달 조금씩 인출됐다는데 엄마는 기억이. 미진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엄마, 제 생각엔 올케가 수상해요. 1억만 받았다고. 나머지 2억도 올케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은이가 그럴 리. 엄마 치매 초기라고 하셨잖아요. 올케가 그걸 이용한 거 아니에요? 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느리가 절 이용했다고요? 미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지은이는 10년 동안 10년 동안 뭘 했는데요? 간병했죠. 그래서 1억 받은 거잖아요. 충분한 보상이에요. 그런데 더 가져갔으면 그건 도둑이죠. 미진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미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주말에 갈게요. 올케랑 직접 얘기해 봐야겠어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무거웠습니다. 딸의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나를 이용했을까? 아니야. 지은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주말, 딸 미진이 왔습니다. 10개월 만이었어요. 명절에도 바빠서 못 왔다더니 오늘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응, 왔니? 포옹도 없이 곧바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와 지은이도 있었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진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뭔가 준비해 온 것 같았어요. 올케 1억 받았다고요? 첫 마디부터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언니. 어머니께서 1년 전에 주시겠다고. 증거 있어요?
통장 내역 있잖아 보여드렸잖아요. 나머지 2억은요?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1억만. 미진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엑셀 파일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10년간 매달 평균 30만 원씩 인출됐다면 총 3,600만 원. 거기에 50만 원씩 인출된 달도 많으니까 대충 2억 정도 나와요. 그래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진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올케가 엄마 카드. 몰래 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엄마 도장 가지고. 돈 뽑은 거거나.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끼어들었습니다. 미진아, 지은이가 그럴 리 없어. 엄마는 어떻게 하세요? 엄마 기억 못 하시잖아요. 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아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은이가 10년 동안 얼마나 엄마 잘 모셨는데. 그래서 1억 받았잖아. 충분한 보상이야. 근데 더 가져갔으면. 누나,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제가 서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 통장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1억밖에 안 받았어요. 통장은 얼마든지 다른데 옮길 수 있잖아요. 미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 10년 동안 직장도 그만두고 어머니 모셨어요. 제 인생 다 바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완전히 갈라지고 있다는 걸요. 그만해. 다들 그만해.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 기억하는 걸 수도 있잖아. 지은이 탓하지 마. 미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럼 경찰 신고하세요. 정확히 조사하면 알 수 있어요. 경찰이라니, 우리가 가족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달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진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올케가 수상해요. 엄마가 결정 못 하시면 제가 알아볼게요. 미진아, 전화할게요. 딸이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내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텅 빈 공간에서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며느리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달래는 소리도 들렸고요. 지은아, 괜찮아. 엄마는 널 믿어. 오빠, 나 정말 1억만 받았어. 근데 언니는. 알아, 누나가 좀 심했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지은이가 거짓말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정말 기억 못하는 걸까? 핸드폰을 꺼내 조카 영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철은 제 친정 조카로 변호사예요. 가끔 연락하며 지내는데 똑똑하고 믿을 만한 아이거든요. 영철아, 이모가 상담할 게 있는데 시간 될까? 곧 답장이 왔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내일 점심에 뵐까요? 그래, 고맙다. 다음 날 점심, 동네 카페에서 조카를 만났습니다. 영철은 깔끔한 셔츠 차림으로 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모,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3억이 사라진 것, 며느리가 1억 받았다는 것, 딸이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까지. 영철이 진지하게 듣더니 물었습니다. 이모, 은행 거래 내역 10년치 전부 뽑아보셨어요? 응, 그건. 그걸 먼저 해야 해요. 매달 어디서 얼마씩 인출됐는지, ATM 위치는 어딘지 전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해? 네, 이모 신분증 들고 은행 가시면 돼요. 제가 같이 갈까요? 조카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 고맙다, 영철아. 이모, 그리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혹시 올케 누나가 아니라 다른 분이 가져가신 건 아니에요? 다른 분, 가족 중에 이모 통장이나 카드에 접근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통장은 항상 내 방 서랍에. 하지만 문득 생각났습니다. 서랍에 자물쇠는 없었어요. 누구든 열어볼 수 있었죠. 일단 거래 내역부터 확인하시죠. 그럼 진실이 보일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조카 말대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 진실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진실이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며느리가 가져간 거라면 10년간 함께 산 정이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라면 그건 누구일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평소 같으면 기분 좋았을 냄새인데 오늘은 왠지 목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 많이 울었나 봅니다. 응, 저녁 곧 차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제 얼굴이 보였어요.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지은이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내 가족 중 누가 나를 이용한 걸까? 아니면 정말 내가 다 쓴 건데 기억 못하는 걸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진실이 제게 상처를 줄까봐 두렵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걸까? 아니면 모르는 게 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심은 시작됐고, 가족은 갈라졌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혼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조카 영철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조카의 손이 따뜻했어요. 아니, 제 손이 너무 차가웠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모, 괜찮으실 거예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10년치 거래 내역 전부 뽑고 싶은데요. 10년치요? 분량이 꽤 많으실 텐데. 괜찮아요. 전부 필요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린터기에서 종이가 쏟아져 나왔어요. 1장, 2장, 10장. 계속 나왔습니다. 제 평생이 숫자로 적혀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ATM 인출 내역도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인출 장소, 시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철이 근처 카페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모, 제가 같이 볼게요. 조카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저도 안경을 고쳐 쓰고 봤어요. 첫 페이지. 10년 전 내역이었습니다. ATM 인출 30만 원.
강남구 XX동 ATM 인출 25만 원. 강남구 XX동 ATM 인출 50만 원. 강남구 XX동. 영철이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이모, 이 주소가 응, 미진 누나 아파트 근처예요. 도보 5분 거리.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여기 봐요. 10년 동안 인출된 ATM이 거의 다 미진 누나 집 근처예요. 조카가 형광펜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표시가 페이지를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이모, 이거 보세요. 5년 전부터는 조카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현금 서비스 박미진 카드 50만 원. 현금 서비스 박미진 카드 30만 원. 현금 서비스 박미진 카드 100만 원. 제 딸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미진이가.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영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진정하세요. 영철아, 이건 뭔가 오해일 거야. 우리 미진이가 그럴 리.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10년간 제 딸이 제 돈을 빼간 겁니다. 이모, 제가 미진 누나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안 돼, 영철아. 내가. 이모는 지금 힘드시잖아요. 제가 할게요. 조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철은 딸 미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니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침부터 안색이.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제 곁에 앉아 있어 줬어요. 그 따뜻한 존재감이 고마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철이었습니다. 이모, 누나 집에서 나왔어요. 누나가 인정했어요. 뭐라고? 이모 도장으로 찍힌 현금 인출 신청서, 사본이 미진 누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누나가 결국 털어놨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어디야? 이모 집으로 가고 있어요. 누나랑 같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느리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은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어.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잠시 후에 다 알게 될 거야. 30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영철과 딸 미진이 서 있었어요. 미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요. 엄마,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준호에게도 연락했더니 급히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가족 넷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진아, 영철이한테 들었어. 미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대체 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엄마 돈을 그렇게 가져간 거니? 10년 동안이나. 미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도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했다고? 너 대기업 다니잖아. 연봉도 좋고. 하지만 빚이 있었어요. 빚. 미진이 고백했습니다. 5년 전에 주식 투자 실패했어요. 2천만 원 날렸어요. 그리고 친구 보증도 섰는데
친구가 잠적해서 제가 5천만 원 갚아야 했어요. 그럼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왜 몰래? 부끄러웠어요. 제가 능력 있는 딸인 줄 알았는데 실패한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 통장에서 조금씩.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누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 돈을 훔쳐?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며느리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그럼 저한테 도둑이라고 한 건 미진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올케, 정말 미안해요. 들킬까봐. 올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가 아내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딸이 나를 이용했다고요. 10년 동안이나.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미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엄마. 제가 미쳤었어요. 저는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를 낳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작고 빨갛던 얼굴.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기쁨. 대학 합격하고 기뻐하던 모습. 취업하고 자랑스러워하던 딸.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미진아, 엄마, 고개 들어. 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10년 동안 얼마나 가져갔니? 2억, 정확히는 1억 8천만 원이요. 그 돈으로 뭐 했어? 빚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랑 옷, 가방. 미진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영철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이모,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경찰 신고하시면 영철아, 제가 조카를 막았습니다. 나는 내 딸을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어. 이모 하지만 저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진아, 너 10년간 가져간 돈 한 푼도 빠짐없이 갚아야 해. 매달 200만 원씩 분할 상환.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네, 엄마 꼭 갚을게요. 그리고 당분간 이 집에 오지 마. 명절에도.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네가 다 갚을 때까지. 그리고 저는 며느리 지은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어. 10년간 나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는데. 지은이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는 네가 10년 동안 나를 위해 희생한 걸 알아. 그런데 내 딸이, 내 친딸이 너를 도둑 취급했어. 정말 미안해. 며느리와 포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었어요. 미진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올케, 정말 미안해요. 올케가 10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도 제 잘못 숨기려고. 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당연했죠. 10년 헌신이 도둑 취급받았으니까요. 그날 밤 미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봤어요. 구부정한 어깨, 무거운 발걸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며느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모르겠어, 지은아. 정말 모르겠어. 많이 힘드시죠? 응. 내 딸이 날 이용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지은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 저 있잖아요. 어머니 곁에 제가 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고맙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준호도 다가와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희미하지만 밝았습니다.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딸은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10년간 나를 돌봐준 며느리, 아내의 편에 서준 아들. 이들이 진짜 내 가족이야.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보였어요. 영원이라고 적힌 그 통장. 숫자는 사라졌지만 진실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았어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비록 그 진실이 아프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진이었습니다. 엄마, 집 도착했어요. 오늘부터 원룸에서 살 거예요. 그래, 엄마, 제가 매달 200만 원씩 꼭 갚을게요. 그리고 사랑해요. 건강해라. 짧은 대화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진아, 엄마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언젠가는 다시 널 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너와 거리를 두고 싶어. 내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은 없었습니다. 불안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옆에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며느리 지은이와 제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치 주문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우리 김치가 맛있긴 하지를. 매일 아침 6시 지은이와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싱싱한 재료를 고르고 함께 손질하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어요. 작은 가게지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된장 한 통 주세요. 우리 남편이 여기 된장만 찾아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담근 거예요. 손님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저도요, 어머니랑 함께 일하니까. 정말 좋아요. 며느리와 함께 웃으며 일하는 나날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제 통장에 2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박미진 200만 원. 딸이었습니다. 6개월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보냈어요. 그리고 매번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돈 보냈어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했습니다. 건강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어요. 미진아,
엄마도 보고 싶어. 용서할게. 집에 와.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직 아팠거든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일하고 돈 갚고 많이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 애가 자초한 일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내 딸이 힘들다는데 엄마 마음이 편할 리 없잖아요. 지은이가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진 언니. 언젠가는 용서하실 거죠? 모르겠어. 지은아.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매달 문자 받으실 때마다.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진열하고 있는데 누군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미진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많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얼굴도 어두워 보였고요. 미진은 유리문 너머로 저와 지은이가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냥 서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저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딸, 내가 낳은 아이. 지금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진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천천히 걸어가는 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며느리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은아, 나 나쁜 엄마인 걸까?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잘못하신 거 없어요. 하지만 내 딸인데 저렇게 아파하는데 어머니도 아프셨잖아요. 어머니 상처도 중요해요. 며느리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진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엄마, 오늘 가게 앞에 갔어요. 엄마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괜찮으니까. 엄마는 행복하게 사세요. 사랑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려다가 또 지웠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엄마도 보고 싶어. 집에 와. 아직은 안 돼. 결국 짧게 썼습니다. 너도 건강해라. 밥 잘 챙겨 먹어. 전보다 한 줄 더 길어진 답장이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고마워요. 그 한 줄이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진아, 엄마도 힘들어. 너를 용서하고 싶은데 마음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아. 하지만 언젠가는 너를 다시 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가게에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사장님, 크리스마스 특별 반찬 세트 예약했는데요. 네, 준비해뒀어요. 여기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 한 손님이 꽃다발을 맡기고 갔습니다. 이게 뭐지? 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엄마, 올케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세요, 미진.
며느리가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언니가 보냈네요. 그러게.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크리스마스에 언니 한번 보시는 게 어때요? 지은아,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언니 보고 싶어요. 언니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너는 미진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미워했어요, 처음엔. 하지만 어머니 보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서도 그래도 함께 가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미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진아, 내일 저녁 집에 와. 같이 저녁 먹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정말요? 가도 돼요? 응. 와. 크리스마스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들어와. 미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지은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언니 왔어요? 옳게 미안해요. 됐어요. 들어와서 앉아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끓인 미역국, 지은이가 만든 불고기, 준호가 사온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난 6개월.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매일 밤 엄마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제가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미진아, 엄마, 저 아직 1억 6천만 원 남았어요. 앞으로 7년 더 갚아야 해요. 7년 후에 그때쯤이면 엄마가 저를 다시 딸이라고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진아, 엄마도 모르겠어. 솔직히 아직도 가슴이 아파. 네가 나를 이용했다는 게. 알아요, 엄마. 제가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미진이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울지 말고 밥 먹어요. 시켰어요. 모두 웃으며 울음을 그쳤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와도 돼요. 한 달에 한 번은 와도 돼. 하지만 명절은 아직 안 돼. 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미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네, 엄마.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 그리고 밥 잘 챙겨 먹어.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딸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아직도 가슴 한편이 아파.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마음 편하세요? 응, 조금. 아직은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미진이 만나니까 마음이 조금 풀린 것 같아.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행복하셔야 저도 행복해요. 지은아, 너 정말 착하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다니. 며느리가 웃으며 제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주무세요, 어머니. 너도.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72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친딸은 저를 배신했지만 며느리는 저를 지켜줬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진심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진아, 엄마가 너를 완전히 용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게. 우리 언젠가 다시 진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천천히 가자.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옆방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엄마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누나 만나서 다행이야. 엄마 표정이 조금 풀린 것 같았어. 제 옆을 지켜주는 가족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요. 서로 상처 주고 실망시키고 때로는 배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제 친딸은 저를 이용했습니다. 10년간 제 돈을 훔쳤어요. 그건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반대로 며느리는 혈육이 아니지만 10년간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이제 며느리가 제 진짜 딸 같습니다. 혈연보다 소중한 건 진심이더라고요. 매일 아침 며느리와 함께 가게를 열고 손님들에게 반찬을 팔고 저녁에 함께 밥 먹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 때문에 힘드신가요? 기억하세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2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서로 힘이 되어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